시작하는 거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부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저희가 2014년 1월 7일 날 당시 19대 국회의원 300명한테 부정선거 백서라고 해서 보여주세요. 이 제목 대책에도 보내주고 예, 이 책자를 이것은 내용은 뭐냐면은 선관위가 개표 조작한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한 것도 입증하고, 그 다음에 NLL을 선거에 이용하고, 윤정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선거, 유사선거 사무실, 지난번에 김경수나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문재인 부정선거, 유사선거 사무실이나 윤정훈 목사의 새누리당 박근혜를 위한 유사선거 사무실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윤정훈이는 징역 갔어요. 근데 드루킹만 징역 가고 김경수나 문재인은 징역 안 갔어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2014년 1월 4일이면은 1월 7일인가 1월 4일인가 되는데, 예. 1월 7일일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 한영수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박근혜가 부정선거인데 거기에 대한 책자를 대법원 선거 소송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박근혜가 가짜이니 당신네들 읽어보시오 하고 국회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국회 우체국 사건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그 의원회관에 가서 그 책 300권을 들고 가서 의원회관에 각 호실마다 그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예, 한나라당 의원들이 간첩이라고 했어? 간첩이라고 이상한 이 백서를 이거 간첩이 뭐 이상한 만드는 유인물이라고. 백서를 만들면은 간첩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그 경위들 국회 경위들이 와서 저를 구속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고 한참 설명하고 또 거기서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유가 뭐가 하면은 국회 그 우체국 가서 접수를 하세요.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국회 우체국 가서 나머지 전달 이거 전달을 했는데 보냈습니다. 예, 전달을 했는데 국회 우체국에서 전달했는데, 그런데도 국회의원들 강동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동원 의원이 그 책자를 받아보고 민주당 자기 동료원들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덥자 그랬대요. 야, 국회의원들이 10명만 떠들어도 끝나는 거거든요. 끝났지요. 그때 뭐 한 명이라도 아니, 국회의원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자기 당이나 당대당에서 대통령을 출마시켜가지고 행정부가 개입하고 국정원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입해서 대통령을 바꿔쳤는데 이 사실을 덮자고 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백서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 백서하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보냈습니다. 이미 18대 대선 부정은 저거다 다 법원에서 확인되든가 아니면 공문서로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국회의원들 자신들도 이 사건 너무 커서 못한다고 겁을 내고 있으니 국회의원 모두가 18대 대통령 선거 재심에 대해서 재판을 하라. 법원에 확정을 보자. 꼭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적 질서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아까 백서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서두말을 보냈는데 이렇게 한영수 대표가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을 현재 보낸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지 저 쓰레기통에다 던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나라 헌법을 무너뜨린 대선 부정이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 헌법 67조에 의해서 국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투표로 한다. 그런 조항을 선관위가 데이터 바꿔치기 해서 했다. 대통령 바꿔쳤다.
이렇게 사실을 그러면 헌법 67조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 1조 2항 모든 이제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당시 4,200만 명의 선거인들이 저 유권자고 3,107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저도 투표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투표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은 선거 당일 2012년 12월 19일 당일 투표한 결과를 방송사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 놓은 박근혜 51.6%, 그것도 임차 서버, 외부 주 시밀레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한 달 전에 들여다 놓은 임차 서버 29대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5천만 원대 시청할 수 있게 방송사하고 인터넷에 전송을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국회가 알고도 모르쇠 했다는 것은 공범이라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범이에요. 여야가 다 공범이 됐습니다. 왜냐, 이 백서를 두 번째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상세히 보냈습니다. 상세히 보냈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직무유기고, 예, 직무유기. 그다음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국회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이제 해산해야 됩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위반했어, 선관위가 위반했어, 그다음에 검찰도 위반해, 대법관도 위반해, 언론도 보도를 안 해. 그러면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현재까지 꿀먹은 벙어리인가?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떠들고. 걔네들이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감시라고 하는데 그런 명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보내놨으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면은 요번 정기국회 때 촛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촛불 들고 일어나서 20대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산시켜야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대선 부정을 덮는 국회가 그 정치가 바로 하고 있습니까? 대선 부정을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헌법을 그대로 위반하고 있는 국회입니다. 대선 부정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는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조용하게 넘어가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이거를 국회로 보냈습니까? 등기로 보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은 피입니다. 피. 자본가들이 아니고 어렵게 그 모은 후원금 회비로서 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14년도에 초에 보냈는데 강동원 의원 한 사람이 이것을 김우영 목사가 보낸 도둑맞은 주권 책자 2권하고 저희가 보낸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100% 가짜다. 불법으로 된 선관위가 개표 조작으로 만든 가짜다고 확신을 하고 이 사람이 왜냐면은 2014년도 4월 13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해 말에 전자개표기나 전산조직에 의한 데이터 바꿔치기를 할 수 없게 투표수수개표를 입법했어요. 공동 개정 발의했어요. 개정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제 나중에 2015년도 10월 13일 날 강동원 의원이 황교안, 사실은 가짜 총리입니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총리를 불러다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나갔다.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 나갔다. 지역위원장이 공표를 했는데 나중에 1시간, 2시간 후에 개표가 되었다. 그리고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이미 개표방송이 나가고 있다. 어떤 지역은 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2시간여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개표방송에 나갔어요. 그곳이 서산시 태안읍입니다. 태안곳. 이렇게 개판인 것을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이 딱 강동원 개인 생각이다, 내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동원을 싹 눌러버리고 선관위를 통과하는 상임위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강동원도 공천 탈락시키고 21명 이게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호되게 혼내줬던 21명 자기당 의원들 공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이 인간이. 지금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이지 이 친구는 절대 대통령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18대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으로 법으로 정리한 다음에 18대 재선거 당선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대가 법적으로 가짜고 불법인데 어떻게 19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선거 행정한 선관위도 범죄 공직 집단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권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구글창에서 부정선거 예, 그것만 공부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글창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에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3번만 정도 가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쉽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희가 방송을 우리 한영수 대표고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를 개표 부정을 데이터 바꿔치기를 대통령까지 바꿔치고 국회의원도 사실은 53명이나 가짜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선거도 다 부정선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겁을 내냐? 공직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다음에 뭐 국정원에서 감시를 하지 않겠느냐? 내 밥그릇 내 직장을 앗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이게 옆에 있는 떠들었습니다. 정 대표님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치과의사가 옛날 저하고 함께 했는데 치과의사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1억 추징받고 그 사람 들어갔습니다. 왜냐? 겁이 나니까 들어갔는데 정 대표님은 세금 다 추징 물어주고 나 투쟁하겠다가 투쟁하시는 분입니다. 추징 당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분은 한 사람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보다 나이 한 10살 정도 적은 사람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투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술을 먹자, 술 대접을 하겠다, 음식 대접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국정원 요원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대표님,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 겁이 나요? 하면은 과거에 탄압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겁낼 필요 없다. 자녀들보다 10살 많은 우리도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데모가 많이 있었냐. 근데 싸우는 수밖에 없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노예다. 저절로 노예가 된다. 나는 진짜 노예가 싫다. 그래서 싸웠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그건 죽지 않았다. 지금 싸워라. 아유 겁이 나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박정희 때 유신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정희가 죽자마자 사회에 나온 사람인데 참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저도 벌써 67세나 되고 저 살 만큼 삽니다.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한 10% 안에들은 솔직히 말해서 흔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부자예요. 근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셈이 부르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얽혀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게 돼 있는데 아니 정치하는 애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가 이명박 같은 놈도 사실은 경선부정한 놈이거든요. 이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세금 도둑질해가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람을 자살시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서 죽기 살기를 한번 내가 해본다 해가지고 떠들었는데 저 세무조사 받은 건 없지만은 법대로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살고 우리 고객들한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제 떳떳합니다. 다 그 매년 뭐 수천만 원 직간접 세금을 내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이 노예 상태 이상하게 세금만 내고 힘 못 쓰고 그 다음에 주권 그러니까 대통령도 도둑 맞고 국회의원도 도둑 맞고
그래도 말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그 세금 내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옛날에 세금을 안 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내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잘못하면 가서 과함을 지대고 싸우고 망치를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왜 겁을 내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걸로 착각하고 어떻게 세뇌가 돼가 있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경찰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잘못되고 그냥 하면은 결론은 예. 보통 5천만 국민은 법을 지키려고 법을 안 지키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물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도둑질한 놈들은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현재까지 무탈하다. 그러면 이것을 깨부수자. 그게 우리 주인이 이 나라 주인은 우리들이 할 일이다. 예, 그렇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권당을 예. 등록했습니다. 다음에 한 5분 정도 후에 쉬었다가 또, 예. 다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3부에서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